네, 오늘은 국토교통부가 보도자를 통해서 알려준 자녀한테 9억을 더 주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토부의 26일자 보도자료예요. 편법 증여 등 불법 행위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통해서 부동산 거래 질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하네요. 이 보도자료에 국토부 실거래가 조사 결과가 발표됐죠. 많은 건을 조사했는데 대부분 국세청에 통보되는 건이었어요. 1700건 중에 550건. 이런 보도자료가 나오니까 당연히 이 보도자료를 보고선 뉴스가 나왔죠. 9억 이상 고가주택 의심거래를 조사하니까 3분의 1은 탈세, 대출 위반.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죠. 조사를 한 건 맞지만 세무조사를 하지 않았죠. 뭐였죠? 탈세 의심거래예요. 그럼 누가 의심했나요? 국세청이 의심한 건가요? 아니죠. 국토교통부가 그리고 한국감정원이 탈세를 의심했어요. 그럼 과연 국토부와 한국감정원은 그 탈세를 의심했는데 어떤 부분을 의심했는지 그 부분을 사례로서 보여줬거든요. 사례를 두 가지 보여줬는데 그 중에 하나만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두 가지 다 이상이에요. 그 중에 하나, 부모 회사로부터 나온 수상한 배당금이 송파 아파트로, 그 보도자료를 보고선 뉴스가 나온 거예요. 이 부분도 많이 본 뉴스라서 제가 그 제목만 갖고 왔는데, 보도자료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국세청 통보 사례가 두 개가 나왔는데 그 중에 하나죠. 법인 대표 B의 자녀이자 주주인 A, 이분은 자녀인데 이 법인의 주주인 거예요. 대표는 아버지죠. 이 법인으로부터 배당 소득을 활용해서 아파트를 샀다고 소명한 거죠. 근데 이걸 편법 증여라고 본 거고, 그렇게 해서 국세청에 통보했대요. 하나씩 한번 따져볼까요? 지금 송파구에 있는 아파트를 사면 안 되나요? 되죠. 허가를 받긴 해야 되겠지만 사도 되죠. 그럼 법인에서 배당을 받으면 안 되는 건가요? 받아도 되죠. 세금을 내면 되는 거예요. 배당을 받으면 그 배당에 대한 소득세를 내면 되겠죠. 그럼 배당을 받아서 아파트를 산 이 행위는 전혀 문제가 없는 거네요. 그럼 뭐가 문제가 된다고 이 국토부와 한국감정원은 생각했을까요? 실제 보유 지분을 크게 초과해서 배당을 받았대요. 좀 이상하긴 하죠. 실제 보유하고 있는 지분을 초과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만약에요, 10억 원을 배당하는 이 경우를 가정해 볼게요. 제가 이 법인의 주주예요. 어떤 주주냐면 90%를 갖고 있는 주죠. 전체 주식수가 100주인데 제가 90주를 갖고 있어요. 전 90%를 소유하고 있네요. 자녀는 10%를 소유하고 있죠.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는 배당을 90% 가졌으니까 총 배당 금액이 10억 원이라면 본인한테 9억 배당하고 자녀한테는 1억만 배당하면 될 것 같죠. 이래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어떤 경우였냐면 자녀만 배당을 받은 경우에, 이걸 초과 배당이라고도 하는데 이게 가능할까요? 회사가 어떤 법률에 의해서 설립됐나요? 상법에 의해서 설립됐어요. 상법상 이 절차가 가능해야 되겠죠? 상법상 위배가 되면 세법에서도 인정을 안 해주거든요. 근데 상법에서 관련된 판례에서 뭐라고 하고 있냐면 이익배당은 주식수에 따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상법에 대주주와 소주주의, 차등 배당에 관하여 결의만 있다면 배당 포기분으로 보아 유효하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대법원 판례예요. 그럼 상법상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세법은 이걸 가만히 두고 볼까요? 아니에요. 제재하는 규정이 있죠. 이게 상증세법 41조의 2항이에요. 법인이 이익이나 잉여금이 있어요. 그걸 분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보유한 주식 등에 비례해서 균등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배당을 받음에 따라서 나의 특수관계인이 더 많은 배당을 받은 경우 있잖아요. 그거는 그 특수관계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는 이 규정이 있죠. 그럼 이 규정을 알고선 아마도 이렇게 국세청에 통보했다면 그러면 좋겠지만 이 규정을 제대로 본 게 아니죠. 상증세법 41조 2, 저 상증세법엔요. 사망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초과 배당 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이 초과 배당 금액에 대한 소득세보다 적다면 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돼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결국 배당을 받았다면 소득세를 냈을 거거든요. 근데 그 소득세가 증여세보다 작다면 증여세가 없다는 거죠.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이중과세 때문에 이런 규정을 넣어놓지 않았을까요? 근데 제가 뭐 이렇게 말한다고 다 저를 믿을 수는 없잖아요. 좀 더 구체적인 국세청에 질문한 사례를 한번 볼게요. 제가 질문한 게 아니라 다른 분이 2017년에 받은 거네요. 이런 답변을. 주주 A가 90%, 주주 B가 10%, A와 B는 특수관계, 그리고 이 주주한테 배당 1억 원을 지급할 예정인데 A는 받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는 안 받고 아들만 다 받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상황이랑 거의 동일하죠. 배당 금액이 1억 원인 그것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총 배당 금액이 10억이 아니라 1억이고 그 1억이 다 자녀한테 갔다. 이런 경우를 물어봤죠. 그때 국세청이 답변한 내용이에요. 초과 배당 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이 초과 배당 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보다 적다면 이 상증세법 41조의 2, 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뭐죠? 아까 봤었던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지어 합산도 안 된다는 거예요. 초과 배당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가액 합산 규정도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누가 답변했죠? 국세청이 답변했어요. 다시 한번 41조의 2를 보면 초과 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예요. 초과 배당은 그 특수관계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는 규정인데 이걸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경우 어떨까요? 실제 보유지분보다 초과해서 배당을 지급했다고 문제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국세청에 물어봤고 국세청이 답변한 대로 이분은 아마 소득세를 납부했을 거예요. 증여세는 납부하지 않았겠죠. 왜요? 아까 이 규정 때문에. 법을 따른 거죠. 편법이 아니라. 우리가 편법인 걸 판단하려면 적어도 법을 알아야지 편법인지 아닌지 알 수 있지 않을까요? 국세청에 통보하는 탈세가 의심되는 그런 거래를 왜 국토교통부랑 감정원이 판정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증여, 편법 증여와 절세는 다른 거죠. 이런 규정 있죠. 신용카드 사용금액, 신용카드를 많이 사용하면 소득공제를 해주잖아요. 그게 소득공제율이 아주 큰 차이가 있었거든요. 3월달과 4에서 7월달. 제가 물건을 샀어요. 신용카드로. 노트북을 샀죠. 200만 원짜리를. 딱 신용카드로 긁었는데 3월 31일이에요. 근데 노트북은 4월달에 받아요. 바로 못 받아서 4월달에 다시 가가지고 제가 이 규정을 알고선 신용카드를 취소한 다음에 어차피 4월달에 받을 거니까 다시 카드를 체크카드로 긁었어요. 신용카드나. 그럼 80%의 소득공제를 받죠. 이거는 정부의 정책을 잘 따르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게 편법 소득공제가 아니라는 거죠.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그럼 제가 이걸 왜 말씀드렸냐면 지금 9억 원을 더 주는 이 방법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지금 가능하죠. 왜냐하면 제가 방금 보여드린 법률이 지금 적용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주
많이 하고 있어요. 실제로. 왜 그럴까요? 2020년 세법 개정안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법 개정안에서 이 부분이 나와 있어요. 초과 배당이 어떻게 바뀌냐? 제가 방금 전에 보여드렸다시피 현행 규정은 어떠냐면 이 배당에 따른 소득세와 그 배당에 따른 증여세 중 큰 금액으로 납부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중과세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요? 근데 앞으로는 둘 다 과세하겠대요. 언제부터죠? 21년 1월 1일부터. 지금 가능할까요? 아직 21년 1월 1일이 아니죠. 대부분의 법인들이 12월 말 결산하잖아요. 그리고 3월 달에 지급하면 그때 시점에 증여가 결정되는 거예요. 초과 배당에 따른. 지금은 아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하죠? 결산기에만 배당 가능한 게 아니라 중간 배당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중간 배당을 통해서 이렇게 지금 많이 하고 있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